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그 수업 하던 것에서 이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7번째로 우리 보실 게 2040 플러스 알파 정기예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요 2040 플러스 알파 정기예금은 뒤쪽에 이제 2040 플러스 자유 적금 뭐 하고도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가입 대상자 위주로 여러분들 좀 잘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대에서 40대 봉급생활자. 그러니까 2040이라 그러면 왠지 그냥 2040과 관련되는 그 봉급생활자만 이렇게 제한될 것 같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들 카드 가맹점, 그 다음에 법인.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뭐 자영업자들 그리고 법인까지 그렇게 확대됐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의 어떤 안정적인 자금운용과 우체국 예금 수신 규모 확대를 위한 상품으로 급여이체,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 계좌 약정. 그럼 보세요. 봉급생활자니까 급여이체 했을 때 당연히 우대금리 들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 계좌. 그러니까 많은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신용카드 회사랑 어떤 가맹점 계약을 맺으면 그 카드로 여러분들 결제를 하면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맹점 결제 계좌 약정 고객, 그리고 예금, 보험, 우편, 우수 고객 등에게 최고 0.4% 포인트의 어떤 우대금리, 그 다음에 특별 중도 해지, 분할 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세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가입 금액과 관련해 가지고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 가입 대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가입 대상은 개인 사업자, 단체, 법인. 자, 다만 이때 법인은 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가입 기간은 6개월부터 3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은 보세요. 자, 이거는 금액에 최저 금액은 보시면 10,000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한 없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한 없음. 그래서 과거엔 시험이 1억 원 이하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자, 1만 원 이상 그리고 최고 한도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예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1억 원 이하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게 뒤쪽에 보시면 그 소상공인들이 지금 새로 들어온 상품인데 11번에 보시면 그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예치금액 자체가 작다 이렇게 제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1억 원 이하 요것만 좀 잘 이따가 또 제가 강조 드리겠지만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어쨌든 2040 플러스 알파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 자체가 10,000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한이 따로 없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우대금리 한번 보세요. 아래 조건에 따라 최고 0.3%의 우대율을 제공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급여이체일 때, 자, 여러분 급여이체는 봉급생활자만 여기 해당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0.1%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2040 알파국과 관련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 고객. 자, 이분들에 대해서도 모든 고객분들에 대해서 군별에 대해서 0.1%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좀 가볍게 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따로 계산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객 군별 따라서 우리 어쨌든 2040 플러스 알파 요 정기예금과 관련해서는 개인, 봉급생활자분들,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그리고 법인, 단체, 다만 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데 그 고객 군별에 따라서 역시 최대 금리를 제공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0.3% 우대율을 제공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교재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 0.4%하고 0.3%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일단 다음 시간에 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 바로 좀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 보시면 2040 직장인과 법인 등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정기예금 상품이다. 특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정기예금이라고 해요. 왠지 그냥 스마트,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보시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스마트 전용 정기예금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뱅킹 이용자에게 0.2%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인데, 자, 여기서 특징은 뭐다? 어쨌든 스마트폰으로
가입한 실명의 개인이라는 그런 가입 대상 제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입 기간이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어떤 뭐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요거는 딱 1년으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스마트 정기예금은 가입 기간 1년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0,000원 이상 제한이 없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가입하는 경우는 목돈을 갖다가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가입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최저가 되게 작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징 보시면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으로 이 상품을 가입할 경우 최고 0.2%의 우대율을 적용하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전용 정기예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특별 우대금리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아까 그 표에서 최고 0.3이 아니라 0.4로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정말 죄송하네요. 제가 빨리 정오표를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왜 갑자기 0.3으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0.4%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저기 315페이지에 보시면 특별 우대금리 최고 0.4% 이렇게 좀 정정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기존에 있던 정기예금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한매적금 채권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요거랑 한매적금 채권 그렇게 있고, 지금 여기 나오는 요 세 가지가 이제 새로 들어온 건데 요거 세 개는 여러분 한 번에 묶어서 같이 비교를 하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퇴직연금 정기예금, 그 다음에 우체국 ISA 정기예금, 그 다음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인데, 자 비슷한 점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 번에 그렇게 묶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퇴직연금, 자 보세요. 퇴직연금 죄송합니다. 이건 신규 상품이 아니라 우체국 ISA하고 그 다음에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 요것만 이제 신규 상품이고요. 퇴직연금은 지난번에 있던 거죠. 근데 이건 가입 대상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이라 해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개인이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사업자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래서 퇴직연금 정기예금과 관련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상품이다. 자 보시고, 그래서 가입 대상은 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개인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시험 내용이 딱 좋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자들이 이런 상품에 가입하려면요 마음대로 가입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여러분 특징 한번 보세요. 이 예금은 우정사업본부와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지정하는 우체국에서만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 퇴직연금 정기예금과 마찬가지로 밑에 보시면 우체국 ISA 정기예금이라는 거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금은 아무 곳에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 이런 특별한 사업자들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있어서는 우정사업본부와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 우정사업본부가 지정하는 그 우체국에 한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기간 보시면 딱 정해져 있네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짜리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뭐 특징 정도, 가입 대상하고 특징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체국 ISA도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건데 ISA 그랬으니까 요거는 투자 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투자 일임업자 등의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운영을 위한 전용 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입 대상 자체가 이런 투자 일임업이라든지 아니면 신탁업 이런 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탁업자 및 금융투자업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가입 기간도 뭐 3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뭐 근데 5년짜리는 없네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고, 특히 특징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정기예금과 마찬가지로 우정사업본부장과 사전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새로 들어온 게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정기예금 파트에서 이번에 들어온 것 중에 좀 꼼꼼히 보셔야 될 내용 같아요. 자, 소상공인, 소기업 대표자들을 우대하는 상품. 우리 소상공인, 소기업자들을 대표로 하는 가입을,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상품이 있었죠. 뒤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란 우산 공제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도 여러분 좀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보세요. 거기 의의에 보시면 노란 우산 공제 가입 및 우체국 수시 출식 이용 실적에 따라 우대 이유를 제공하는 서민 자산 형성 지원 공익 상품이다. 그래서 소상공인, 소기업인 이런 분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좀
뭐 대기업과 비교해서 뭐 중소 뭐 우량 기업이라든지 대기업과 비용에서는 좀 영세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갖다가 좀 우대해주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 보시면 개인 사업자로 소상공인 소기업 대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입 기간 여러분 잘 체크하세요. 이거는 1년에서도 3년까지 월 단위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가입 금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은 가입 금액. 자, 얼마에서 얼마까지? 100만 원 이상에서부터 1억 원 이하까지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기예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가입 한도액이 1억 원 이하로 제한되는 것은 이 소상공인 정기예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저 금액도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입 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월 단위로 선정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우대 금리 관련해서 보세요. 가입자 우대라고 해서 그냥 여기는 가입만 하면 0.3%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반면에 거래 우대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잠깐 봤지만 노란 우상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수시 출식 예금 실적에 따라 그렇게 된다 했는데 자, 우리 노란 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면 0.1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이 예금 가입 기간 동안 우체국 수시 출식 예금 계좌의 평균 잔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0.1이다 해서 최고 0.5. 자, 이런 새로운 것들, 특히 이제 우대 이율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된 것들은 좀 특히 신경이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과 관련해서는 최고 0.5%. 그래서 여기 가입하면 0.3. 그 다음에 노란 우상공제조합 가입되면 0.1, 그 다음 평균 잔액이 2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0.1에서 최고 0.5%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 자, 이게 우체국에서 지급하는 그 HC 예금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자,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기간별 약정 이율을 차등 지급. 우리 아까 앞에서 듬뿍 해서 기업 든든이나 MMDA는 어떻습니까? 예치 금액에 따라서 차등 금리를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환매 조건부 채권은요, 금액이 아니라 기간에 따라서 차등 금리를 지급한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렇죠. 단기 상품이죠. 단기 그 여유 자금 운용에 유리하며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약정 기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거니까 환매겠죠. 그래서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 적용 이유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기간에 따라 약정 이율을 차등 지급한 데서 이렇게 기간이 세분화되었고요. 이게 단기 상품이라 보니까 최장 얼마입니까? 1년까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기간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 기간에 따라 차등 이율을 적용하고 요거는 단기 상품으로서 우리 장기 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만기 1년 이상이냐 1년 이내냐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최장 보니까 1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단기 상품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문제 한번 볼게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해서 2012년도 자 듬뿍이 나요. 듬뿍. 그래서 이거 듬뿍 우대저축 우리 앞에서 세 번째 봤던 거죠. 그래서 수시 출금식 예금 맞고요. 다음에 자 중요한 거 예금액별 차등금리 제공한다. 그래서 맞네요. 그러니까 하나만 정확하게 하니까 뭐 나머지 것들 세부적인 거 몰라도 상관은 없네요. 자 2번 보시면 이웃사랑 정기예금은 장기 기증자, 헌혈자, 입양자가 가입 대상. 여기는 맞습니다. 근데 최소 가입 기간은 1년이다. 우리 앞에서 잠깐 봤지만 우리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1년이 아니라 6개월에서 3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최입 가입 기간이 최저 가입 기간이 1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3번 챔피언 정기예금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챔피언. 자, 요 내용 자체는 빠졌는데 챔피언이니까 이거는 내 마음대로 기간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가입부 3개월 경과 시 최초 가입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이해까지 분할 해지가 가능하다. 여기 2016년도인가 아니면 2014년도까지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챔피언 같은 경우는 분할 해지 이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90% 범위까지. 자, 요 내용은 지금 모르셔도 돼요. 이건 과거에 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 CD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며 그렇죠. 여기는 맞죠. 그렇지만 예금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CD 그리고 RP 요거는 예금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요 정도 수준만 나와도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정기 예금입니다. 그래서 정기 예금 여러분들 상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아까 봤던 거 처음에 이제 정기 예금 그 다음에 이포스트뱅크 정기 예금 해가지고 뭐 특징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 번째가 챔피언입니다. 내 마음대로 챔피언 정기 예금 그 다음에 주니어 우대
정기예금 해가지고 요거는 만 19세 미만, 그 다음에 이웃사랑 정기예금 해가지고 여러분들 특히 가입 대상 있죠. 이렇게 세 가지 군으로 나눴던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버 우대 정기예금, 실버는 몇 세? 만 50세 이상이다 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40 플러스 알파 정기예금 해가지고 특히 가입자가 봉급생활자에 한하지 않고 법인이나 단체, 그 다음에 카드 가맹점 그때 자영업자들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 보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특별 우대 금리 0.4% 해가지고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정기예금은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우리가 가입을 했다. 그리고 요거는 딱 가입 기간이 1년이다라는 거, 그런 특징들 좀 봐두시고, 그다음에 퇴직연금 정기예금 관련해서 이거는 여러분 가입 대상이 그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퇴직연금 그 사업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정기예금이랑 그 뒤쪽에 나오는 ISA 정기예금과 관련해서는 우정사업본부와 사전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그런 우체국에 한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체국 ISA 정기예금 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실게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 해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소상공인 소기업 대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특히나 여러분들 가입 기간하고 가입 금액 있죠. 그 좀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1년부터 3년, 월 단위 새로 들어온 거니까 1년부터 3년, 그리고 그다음 금액이 1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특히 이제 1억 원 이하까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금리가 최대 몇 %였어요? 여기 가입하는 순간 0.3, 그 다음에 요랑 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면 0.1, 그 다음에 수시출직 예금이 평균 잔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0.1에서 최고 0.5의 특별금리, 우대금리 제공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매적금 우체권은 기간별 차등 이유를 적용하고, 뭐 기간에 다 이렇게 세분화 됐는데 어쨌든 그건 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1년 제일 만기였잖아요. 1년이 가장 긴 기간. 그래서 이거는 단기 상품입니다 라는 거, 그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양이 많은 것 같아도 몇 번 반복을 하면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실 게, 죄송합니다. 자, 목돈 마련 상품에서 적립식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적립식 상품과 관련해서 우리 우체국에서 다루는 거 두 가지였죠. 그래서 정기적금이 있었고요, 자유적금. 근데 우리 정기적금 하나 빼고는 다 자유적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기적금, 그러니까 정기적금은 뭐였습니까? 약정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갖다가 딱 정기적으로 이렇게 넣는 거, 이게 바로 정기적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대표적인 장기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2040 플러스 알파 자유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2040 플러스 알파 정기예금이라고, 그 가입 대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인 사업자, 단체, 법인, 뭐 가입 기간 등등 있고, 그다음에 저축한도 있죠. 우리 정기적금과 관련해서는 정기적금이나 자유적금, 적금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가입 한도를 좀 신경을 써서 보셔야 돼요. 특히 이게 1인당이냐, 계좌당이냐, 그 가입 한도가 얼마인지라는가, 그걸 좀 잘 보십시오. 가입 기간 자체는 그렇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 가입 금액 그 관련해서 저축 한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040 플러스 알파 자유적금 같은 경우는, 자, 저축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1인당 매분기 5천만 원 범위 내다. 그러니까 자유적금 관련해서 우리 뭐 앞에서는 공부를 했던 게 있었죠. 자유적금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세 등분으로 나눠서 3분의 2 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기적립액의 2분의 2 이상을 자유적금 입금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2040 플러스 알파 자유적금과 관련해서는 자, 1인당, 계좌당이 아니에요. 시험은 계좌당 나왔습니다. 1인당 매분기 5천만 원 이내에 우리가 저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가지고 저 역시 2040 직장인, 카드 가맹점, 법인 등의 안전 자금 운용을 위한 적립식 상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게요. 우체국 스마트 퍼즐 적금입니다. 자, 우체국 스마트 퍼즐 적금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일단 이 상품의 의미부터 한번 보세요. 자, 보니까 스마트니까 스마트폰으로만 할 수 있는 전용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퍼즐 적금, 뭐 퍼즐이 지금 들어가는가 보네요. 자, 그럼 보시면 스마트폰의 퍼즐 적금 알림이 기능으로 퍼즐 미션 부여 후 미션 수행 시 스탬프 수량에 따라 퍼즐 완성 이유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전용 자유 적립식 예금 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실강 수업을 할 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뭐 그래서 뭐 좀 여유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기존의 통장에다가 제가 쓰지 않는 통장에다가 자동 그 통장에다가 돈을 조금씩 이렇게 뭐 입금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필요할 때 쓰거나 아니면 뭐 선물을 주거나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 이제 수업 받는 분들이 아 왜 그렇게 금리도 낮은데 그런데 넣냐고. 일단 그 통장이 그 카드가 제가 예전에 그 학원 그 급여이체 통장으로 만들었던 건데 그걸 쓰지 않게 돼가지고 그냥 잔액이 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이렇게 뭐 얼마라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다가 그러면 뭐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꽤 좀 쌓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이게 적금을 넣는 게 어떠세요? 라고 그렇게 수업 듣는 분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났던 게 그러네. 여기 스마트 퍼즐 적금을 갖다가 넣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가입을 하려고 스마트폰에 그 어플도 깔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체국 계좌가 있어야지 또 이걸 할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그 낮에 뭐 우체국에 방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아직 하진 않은데 조만간 이거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여유가 되시면 특히 뭐 자유적금이니까 특히 이게 딴 게 아니라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해요. 목표 금액을 설정해서 내가 목표 금액에 자유적금이니까요. 그 기간 내에 도달을 해버리면 그 특별 우대금리가 또 적용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 맛도 있고 어쨌든 요 상품은 좀 잘 봐두셔야 돼요. 기출도 됐던 거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가입 대상은 우체국 스마트폰 뱅킹에 가입한 개인으로서 가입 기간은 6개월에서 36개월인데 자, 이 부분 좀 제가 굵은 글씨하고 밑줄 좀 해놨는데 저축 한도 보세요. 1인당 매분기 350만 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자유적금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그 저축 한도는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상품별로 이렇게 저축 그 한도를 좀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목표 금액은 100만 원 이상 저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돼요. 그러면 1인당 매분기 3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자 1년이면 1200만 원까지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너무 높은 금액을 갖다가 설정하면 좀 안 좋은 점도 있겠죠. 내가 목표 달성을 못해서 어떤 금리,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 뭐 형편에 맞게끔 정확하게 어떤 목표 설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유적금을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스마트폰 이 퍼즐 적금과 관련해가지고는 특히 이 우대 이율 있죠. 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 입금 방법도 보세요. 즉시 이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이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자동 이체 해가지고 그렇게 설정을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퍼즐 이체 이렇게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퍼즐 이체는 직접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대 이율과 관련해서는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1.2%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제가 그 상품을 좀 알아보려고 이걸 갖다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검색을 딱 하니까 어떤 분의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 상품을 소개를 해놨고 그 밑에 댓글들이 다 뭐냐면 추천인으로 자기 번호를 입력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천인 번호를 입력하면 자 우리 2명 다 그 0.1%의 우대율을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추천한 사람, 그다음에 추천 받은 사람, 추천받고 가입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각각 0.1%의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본인 및 타인 모두 각각 0.1%. 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목표 금액을 달성했을 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높은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요 0.5%라는 우대이율을 받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편에 맞는 자기가 뭐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고려해가지고 목표 금액을 딱 설정해야죠. 근데 그 목표 금액을 딱 도달했다? 그러면 이때 뭡니까?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적금 설정할 때 1만 원 이상 설정한 후 해지 시까지 우리 자동 이체. 그러니까 아까 이체 방법으로 즉시 이체, 자동 이체, 퍼즐 이체가 있었는데 자동 이체로 하면 그때 0.2%. 그리고 요건 또 특이한 게 있어요. 퍼즐 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즐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하면 스탬프가 딱딱 찍히나 봐요. 그래서 그 스탬프의 수량에 따라 가지고 최고 0.3%까지 죄송합니다. 0.3%까지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 가입자 추천. 그래서 0.1, 0.1.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목표 금액 달성. 가장 큽니다. 0.5. 그래서 요거는 빈칸 넣기 해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동 이체. 이렇게 되면 0.2. 그 다음에 퍼즐 완성. 그러면 0.3. 그래서 총 1.2%
포인트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 상품 퍼즐 스마트폰 퍼즐 적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저축 한도, 목표 금액, 그다음에 입금 방법, 그다음에 우대율까지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1인당 요거는 2040 알파랑 똑같네요. 1인당 매분기 금액은 300만 원 이내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목표 금액 자체는 최소 금액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에요. 100만 원 이상. 일단 목표 금액 자체는 제한이 없고요. 저축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죄송합니다. 저축 한도. 그래서 분기당 아까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했으니까 1년이면 1,200만 원, 3년이면 3,600만 원까지 가능하겠네요. 입금 방법은 즉시, 자동, 퍼즐 다 가능하고, 특히 우대 금리와 관련해서 우리 아까 봤지만 가입자 추천하면 추천한 사람, 그다음 가입한 사람 0.1, 0.1,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0.5, 자동 이체를 하면 0.2, 퍼즐 완성하면 0.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출 한번 볼까요? 1번 스마트 정기예금 그랬네요. 이 부분 아까 제가 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스마트 정기예금은 여러분들 아까 우리 앞에 봤지만 특징이 뭐였다 했습니까? 가입기간이 1년이죠. 그럼 가입기간 1년인데 중도에 이자 주고 그러겠습니까? 예전에 있던 내용이 지금 빠진 건데, 요거는 만기에 지급하는 겁니다. 이자. 그래서 보시면 만기 일시 지급식이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입기간 자체가 1년으로 딱 정액돼서 짧은 기간인데, 그럼 중간에 이자 지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만기 일시 지급식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은 내용이 빠졌고요. 2번 2040 알파 정기예금의 가입 금액은 1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한다. 이게 진짜 어렵다 그랬죠. 아까 우리 1억 원 이하가 아니라 2040 알파 정기예금은 제한이 없다. 그래서 최고 금액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근데 주니어 우대 정기예금은 주니어는 우리 우체국에서 주니어는 만 19세 미만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우체국 스마트 퍼즐 적금. 우리 보면 입금 방법은 즉시, 자동, 퍼즐. 그래서 3번, 4번은 되게 평이한 지문이었고, 1번 그것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좀 추측이 가능했고, 2번이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기적금 2040 알파 자유적금, 우체국 스마트 퍼즐 적금, 그다음 네 번째가 우체국 새 출발 자유적금인데요. 이 부분이 2016년도에 새로 들어왔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제 특히 이제 우대 이율과 관련해서 연습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입 대상을 갖다 크게 두 가지 군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우대율 적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케이스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집에도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입군을 갖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우대율을 얼마만큼 적용할 것인지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좀 계산하는 과정까지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사회 소외계층과 장기기증자, 헌혈자 등 사랑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고객, 농어촌 고객의 경제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다 자유적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가입 대상에 보시면 새 출발 희망이 있죠. 희망은 여러분들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 기초생활수급자니 등등등 있는데 그 뒷부분 두 개 있죠. 그 부분만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이탈한 주민들,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외국에서 이제 건너오신 분들, 결혼 때문에 오신 분들, 그분들은 새 출발, 이제 새롭게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뭘 드리라? 희망을 드리자 해서 새 출발 희망 패키지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사랑을 갖다가 몸소 실천하는 분이나 아니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거는 새 출발 희망이 아니라 새 출발 행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하고 행복, 참 그래도 희망이란 낱말하고 행복이란 낱말은 갑자기 들은 생각이지만 참 이쁜 글자잖아요. 아름다운 글자고,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희망을 갖고 나중에 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아니라 지금도 행복해야죠. 그러니까 수험생활 중에도 작은 행복이라도 여러분들 좀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진짜 너무 좀 힘들게 공부할 때, 힘들 때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양치질을 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그 행복함, 그게도 그냥 행복하다, 기쁘다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작은 소소한 행복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고마움 느끼고 그러면은 공부 자체가 여러분들 그래도 좀 즐겁지 않을까. 아무튼 쓸데없는 말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새 출발, 말 단어가 여러분들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새 출발 희망이라는 것은 사회 약자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이나 아니면 그 결혼 이민 분들 아니면 그 뭐 장애인 분들 아니면 기초생활 수급자들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새 출발 행복이라고 하면 우리 사랑을 직접 나누신 분들, 그다음에 시골 그 농어촌 분들인데, 근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새 출발 행복 패키지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 보시면 헌혈자, 입양자, 장기 골수 기증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다자녀 가정, 요즘 워낙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다자녀 가정, 그 다음에 부모 봉양자. 그래서 뭐 요즘 뭐 워낙 노인분들 안 모시고 뭐 그런 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는 봉양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읍면 단위 거주자, 농어촌 거주자들. 자, 여기 또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그래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이분들이 희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행복으로 간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의 종사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도 행복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희망하고 행복하고 요 군을 갖다가 정확하게 나누셔야 돼요. 그래,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 새 출발 패키지 그러면 아까 뭐 기초수급자들은 북한, 아까처럼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들 뭐 그런 분들 딱 정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어디로? 새 출발 행복으로 간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입기간 6개월에서 36개월 저쪽으로 됐는데, 자, 저주간도 꼭 체크를 하십시오. 이때는 1인당이 아니에요. 자, 요거는 1계좌당입니다. 한 분의 어떤 계좌당. 그럼 이분들이 계좌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1계좌당 월 30만 원 이내입니다. 자, 월 30만 원 이내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한 계좌당 월 30만 원 이내 요거 좀 비교를 하시면서 나중에 적금 관련해서는 상품이 그 7개였나요? 하여튼 그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딱딱딱 저축 한도 비교를 하시고 그 나중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이율은 됐고요. 우대율. 그래서 제가 우대율 이 부분을 많이 연습을 좀 시켰어요. 이번에는 뭐 여러분들이 같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허망하게 또 시험에 나왔어요. 보세요. 가입자 우대 해가지고 보시면 가입 대상 조건에 해당할 경우 해가지고, 즉 새 출발 희망 패키지, 새 출발 행복 패키지의 그 대상에 해당해서 여기 가입만 하면 뭡니까? 공통적으로 출발이든 희망이든 0.2% 준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자동이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쉽습니다. 이거 암기하기 되게 쉬워요. 그러면 우체국 수십 줄씩 계좌에서 이 적금으로 월 납부금, 즉 그걸 갖다가 자동이체, 즉 자동이체를 하는 겁니다. 자동이체. 요 적금에다가 수십 줄금씩 예금해서, 우체국 수십 줄금씩 예금해서 이 적금, 우체국 새 출발 자유적금으로 여러분들이 자동 이체를 한다면 그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자, 1만 원에서 10만 원, 10만 원에서 20만 원, 20만 원에서 30만 원, 딱 뭡니까? 딱 뭐 단위가 딱딱 끊겨지잖아요. 그래서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그래서 보면 1만 원에서 10만 원, 10만 원에서 20만 원, 20만 원에서 30만 원. 자, 이거 여러분들 새 출발 희망 있죠? 희망. 요 0.2는 공통입니다. 그래서 새 출발 네, 행복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어느 분들한테 더 이유를 많이 줘야 될까요? 여기 분들 1.0, 1.5, 2.0. 자, 이렇게 시험장에 갔어도 여러분 이런 표 정도 완성할 시간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쓰지 않더라도 이 정도 한 다음에, 자, 이거는 0.1, 0.2, 0.3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사례로 만약에 나왔다. 북한 이탈 주민이 우체국 새 출발 자유적금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자동이체를 15만 원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 이율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가입하는 순간에 0.2, 그 다음에 자동이체를 냈다, 여기 1.5 이런 식으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유로 신용 8등급인 하모 강사가 자동 이체를 갖다가 한 달에 25만 원씩 했다. 그러면은 뭡니까? 여기 가입하는 순간에 0.2. 그 다음에 요거는 신용 8등급이니까 행복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요거는 0.3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그 2016년도에 나왔던 그 상품이고요. 뒤에 있는 세 가지가 우리 이제 새로 들어온 상품인데, 특히 이제 다드림 적금, 그 다음에 2포인트 적금, 그 다음에 아이러브. 그러니까 아이러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아이를 사랑한다는 거네. 내가 사랑한다는 게 아이러브 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이제 비교하면서, 특히 이 세 가지는 저축 한도 자체에서 여러분 비교를 좀 해주실 필요 있어요. 근데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정리할 거고요. 그 전에 이제 기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위에 거는 여러분 삭제하십시오. 재형저축은 이제 빠졌으니까
삭제를 하시고, 자, 보기열 우체국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요게 바로 재작년 문제예요. 그럼 재작년에 여러분 어떤 수준으로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기억번 보십시오. 저는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맞췄었거든요. 근데 뭐 보는 분들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2040 알파 자유적금의 저축 한도는 5천만 원 이내 매분기. 이거 맞죠? 근데 앞에 보십시오. 계좌당 됐습니다. 자, 우리 방금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 같은 경우는 계좌당인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 여러분 상품을 한 뭐 종이에다가 정리를 하시든 해가지고 각각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그 저축 한도만 잘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계좌당이 아니라 1인당을 했어요. 요거 여러분들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계좌당인지 1인당인지 구별이 잘 안 갔는데 밑에 것 때문에 답을 맞추는 데는 지장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1번 아니고요. 기업번 아니고요. 다 니은번 보세요. 기업 든든 MMDA 아까 우리 봤지만 듬뿍이나 기업 든든 MMDA 같은 경우는 뭐에 따라서 예치 금액에 따라서 차등금리 적용된다 해야 되는데 예치 기간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되는 거는 한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니은번도 틀렸고요. 그래서 니은번은 확실히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니은번 틀렸으니까 답은 2번 아니면 4번인데 그럼 몰라도 리을번은 맞잖아요. 그럼 D급번만 확실하면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다드림 통장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다드림 통장 해가지고 패키지별로 나눈 다음에 그 금융 실적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뭡니까 우대금리가 추가로 제공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율을 추가 제공한다. 단 패키지는 베이직 패키지는 제외된다. 맞죠? 그래서 요거 연습을 그때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맞추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자, 리을번 보세요.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 우리 방금 봤던 새출발 자유적금. 그러니까 이거 명칭하고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를 매치를 잘 시켜야 되고, 시험장에서 새출발 자유적금 딱 나온 순간에 아, 행복, 희망이 있었지. 그리고 그 표에서 우리가 뭐 가입할 때마다 가입하는 순간에 0.2, 그 다음에 자동 이체했을 때 우리 그 분배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졌구나라는 거, 그 우대 이율 달라졌구나, 그걸 갖다 딱 생각을 하셨으면 지금 보시면 가입자 조건에 따라 가입자 조건에 여러분은 대당할이 아니라 해당할입니다. 해당할 경우 패키지 종류에 상관없이 우대율, 그러니까 가입자 조건에 여기다 해당하면 뭡니까? 그쵸, 여기 2.2 희망이든 행복이든 다 적용되죠. 그래서 0.2%포인트를 추가 제공한다. 그래서 이거는 좀 부단히 연습도 하고 또 약간 또 뭐랄까 예측이 좀 맞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이 이제 새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우대 이율 관련해서 좀 열심히 준비하자 했던 게 딱 매치가 돼가지고 좀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신규 상품 관련해서 우대율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된 부분 좀 중요하다 싶은 거는 그렇게 해서 정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16년도를 갖다가 우리 이제 거울로 삼아가지고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디귿하고 리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자, 323페이지입니다. 우체국 다드림 적금이라고 해서, 자, 이거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기존에 다드림 통장이 있었거든요. 그 통장이 여러분들 그 수십 출금식 예금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우체국의 수십 출식 예금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들어왔다면, 우리 우체국 다드림 적금 해가지고 2018년도에 이번에 새로 들어왔던 겁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볼게요. 우체국 예금의 장기 고객, 우수 고객, 이거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장기 고객, 우수 고객을 우대한다. 그 다음에 급여연금, 공과금, 자동이체 등 주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 혜택이 커지는 자유적립식 예금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뭐 실명의 개인, 자, 그래서 다드림 적금은 실명의 개인, 그 다음에 우체국 2포인트 적금 3개를 같이 비교합시다. 여러분들 순서대로 해가지고 여기 세 가지가 다 같이 돌았으니까 우체국 2포인트 적금은요 좀 특이해요.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를 갖다가 적금으로 자동으로 저축하며, 그래서 우리 보면 카드 포인트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갖다가 뭡니까? 그쵸, 짜투리 돈이라도 여기 자동으로 저축하며 포인트 이자 제공으로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 과세 15.6%를 적용을 하는데요. 그 포인트로 그 과세의 포인트를 갖다가 포인트 이자를 제공하면 그 과세 제공하는 금액만큼 상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일반 과세로 나가야 될 세금 자체가 포인트 이자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세가 아예 없는 것처럼, 즉 비과세 실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우체국 2포인트 적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실 게 우체국 아이러브 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브니까 애들 어린 친구들 상대로 하겠죠. 근데 요때 우체국에서 아이는
그렇죠. 5살, 6살이 아니라 19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린이의 목돈 마련을 위해 가족의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자, 이걸 보시면 가족의 금융거래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금융거래 실적이 아니라 저희 밑줄이 그 가족까지는 안 꺼져 있네요. 가족의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율을 제공하고 주니어 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 이거 큰 혜택이네요. 그리고 캐리트 통장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좀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좀 비교를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자, 저축한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저축한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체국 다드림 적금은 한 계좌당, 자, 꼭 체크할게요. 한 계좌당 월 50만 원 이내고요. 근데 이 포인트 적금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 아니라 51만 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포인트 자체가 1만 원까지 제공이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적금의 저축한도 50만 원에 체크카인드 포인트라 해가지고 여기 1만 원에서 51만 원. 그다음 우체국 아이러브 적금도요. 월이 아니라 그 1계좌당 월 50만 원 이내.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50만 원대죠. 근데 다만 이 포인트는 포인트가 만 원 더 들어가서 51만 원. 이 세 가지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입 기간 자체는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다드림 적금은 1년, 2년, 3년. 그 다음에 이거는 실명의 개인만. 그 다음에 우체국 2포인트 적금도 실명의 개인만. 우체국 아이러브 적금도요. 개인은 개인인데 아이니까 이때는 우체국에서 아이는 주니어랑 마찬가지로 만 19세 미만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좀 비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대이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체국 다드림 적금은 제가 아까 내용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장기 고객과 우수 고객을 좀 우대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고객 우대, 장기 우대 이래가지고 우대 이율 자, 여러분들 0.1, 0.1, 0.2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체 같은 거를 두 가지 이상 실적에 해당하면 0.4 그 다음에 다드림 통장 또는 다드림 체크카드 이용 실적에 해당할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드림 통장은 월 평균 잔액이 100만 원 이상, 체크카드는 월 10만 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같이 연계합니다. 그래서 다드림 통장, 다드림 그 체크카드 요 실적에 해당하면 이때 0.2 준다는 거. 자, 이것도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물론 뭐 지금 바로 암기가 안 되겠지만 그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볼 때는 좀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 우대, 장기 우대에 관련해서 0.2, 0.2, 0.2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거래 우대에서 자동 이체가 2건 이상 있으면 가장 높네요. 0.4, 0.4.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파트너 우대 해가지고 다드림 통장과 다드림 체크카드 요 이용 실적에 해당하면 이때는 0.2 해가지고 총 1.0%의 우대율을 제공한다. 자, 신규니까 이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특징 보시면 각종 이체 거래, 그죠? 아까 각종 이체 2건 이상이면 0.4를 준다 했죠. 0.4. 다음에 우체국 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뭐 고객 우대, 장기 우수 고객, 장기 고객을 우대하잖아요. 하며 그 다음에 우대 혜택이 커지는 그런 주거래 고객 확보를 위한 적립식 상품이다. 꼭 기억을 할게요. 우체국 다드림 적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2포인트 적금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를 갖다가 적립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렇게 저축해 주기도 하고 포인트 이자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이게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의 개인 그 저축한도는 한 계좌당 월 51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대율. 자, 보세요. 요거는 0.7%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우대율도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하시고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우대 서비스도 좀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포인트 저축 약정으로 포인트 저축 성공을 했다. 그래서 약정 금액에 따라서 0.1, 0.2, 0.3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최고 0.3까지죠. 포인트 저축 약정 금액은 금액 포인트까지. 자, 그래서 어쨌든 10,000포인트까지 가능하니까 1에서부터 3,000, 3,000에서 5,000, 5,000에서 10,000 해서 0.1, 0.2, 0.3 이렇게 되고요. 자동 이체 약정을 했다. 30만 원 이상 자동 이체 실적에 해당하면 0.1. 그 다음에 이것도 다른 사람 추첨할 때 각각 0.1에서 최고 0.2. 스마트폰으로 하면 0.1.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포인트 저축 약정 금액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포인트 저축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를 이쪽으로 적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고 10,000까지 가능한데 3,000, 그 다음에 3,000에서부터 5,000, 5,000에서부터 10,000에서 0.1, 0.2, 0.3 정리되시죠? 이렇게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 이체 그렇게 하면은 0.1 그렇죠. 30만 원 이상 자동 이체를 하는 경우 0.1 그 다음에 추천하면 각각 0.1에서 최고 0.2고요. 스마트폰으로 요걸 가입했다 그러면 이것도 0.1 해서 최고 0.7%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대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잘 보세요. 자, 포인트 저축 서비스에서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를 이 적금으로 매월 자동으로 저축하는 경우라고 됩니다. 그래서 아까 1000 이상이 있으니까 최저 1000에서부터 10,000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그 약정을 잘 하면은 우대율이 0.1, 0.2, 0.3으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일단 포인트 이자 서비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포인트 이자를 갖다가 보세요. 이 적금 만기 이자의 일반 과세 세율 상당 금액을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로 적립을 하니까 실질적인 뭐가 된다고요? 비과세 상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저축 알림 서비스에서 포인트가 이렇게 저축되면 알림 기능을 그렇게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상품 간편 추천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상품 가입 후 생성된 추천 번호를 스마트폰 뱅킹에서 카카오톡이랑 연계해가지고 간편하게 추천 번호 보내기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이렇게 우대율을 받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가지고 가입하게끔 유도하면 그럼 우체국도 좋고 저도 좋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 정도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특징 보시면 포인트 저축, 자동이체, 친구 저축 등등 온라인 전용 적립식 상품이다. 그래서 이 포인트 온라인 전용 이 정도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길었죠. 마지막이네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7번 보시면 우체국 아이러브 적금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가족의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율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아이의 가입한 아이 19세 미만의 그 아이의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요게 물론 아이의 실적에 따라 되기도 하겠지만 가족,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도 여기 우대율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뭐 주니어 보험, 무료 서비스, 그 다음에 가입 서비스, 그 다음에 캐릭터 통장, 아이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통장명을 갖다가 바꾸는 거 이런 거는 주니어와 관련되는 거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통장 이름을 갖다가 뭐 아이 이름이 뭐 길순이다 그러면 길순이의 뭐 어떤 통장, 어떤 적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뭐 바꿀 수 있겠고, 그다음에 그 아이가 뭐 좋아하는 뭐 캐릭터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넣어가지고 통장 이름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가 저축과 관련해서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1년, 2년, 3년 만 19세 미만 특히 한 계좌당 50만 원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우체국 다드림 적금이랑 같다 그랬죠. 계좌당 50만 원 이내 해가지고 자 여기 우대율 이제 각각 비교할게요. 특히 가족 우대라고 해서 대표 가족의 스마트폰 뱅킹, 그다음에 대표 가족의 우체국 체크카드, 그다음에 대표 가족의 예금 적금 신규 가입 시 이때는 0.1, 0.1, 0.1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단체가 가입하면 0.2, 그 다음에 이걸 자동 이체를 하면 0.1, 그 다음에 자동 재해치 시 직전 예치 기간 동안 100만 원 이상을 납입하고 재해치할 때 그때 0.1, 그 다음에 이런 나눔 무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 0.4. 그래서 마지막 거 좀 잘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체국 아이러브 적금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어떤 약자 소외 계층분들에 대해서는 0.4의 우대율을 적용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대 서비스입니다. 저 보시면 무료 보험 서비스 아까 제공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어떤 보험이냐면 우체국 주니어 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 제공되고, 그 다음에 자동 재해치 서비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 적금 가입 시 자동 재해치를 약정하면 최초 계약일로부터 만 19세 미만이 될 때까지, 자 이거 꼭 체크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만기가 언제라고요? 만 19세 미만 때까지 세후 원리금을 1년 단위로 계속 자동 재해치하는 그런 서비스. 자, 이게 자동 재해치하는 게 되게 크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만기가 끝나버리면 처음에 약정했던 이자가 적용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십 주금씩 예금 정도의 이자로 뚝 떨어지는데 이거는 자동 재해치가 되기 때문에 이자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언제까지? 만 19세 될 때 미만까지. 그 다음에 자투리 저축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우리 수십 주금씩 예금에 보면 잔액이 보면 뭐 100원 미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1,000원 막 그런 것들. 그런 돈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짜투리 금액에 대해서 바로 이쪽으로 적금으로 자동 저축하게끔 하는 서비스. 이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16만 4,700원이 만약에 잔액이 있다. 그러면 만원 단위 밑에 있는 4,700원이 여기로 자동으로 저축되니까 그런 자투리 금액들이 조금씩 모이면서 어떤 목돈이 되기는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나중에 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용 통장에서 캐릭터 통장, 통장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린이의
저축 습관을 기르고, 자, 요거는 그런 것 같죠. 자유적금이니까 계속 애가 저축을 할 수 있는 저축 습관을 기르고, 목돈 마련을 위해서 최고 1.0%의 우대율과 주니어 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 그 다음에 캐릭터 통장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개네요. 7개 해가지고 첫 번째가 여러분들 정기적금, 두 번째가 2040 알파 자유적금 돼 있었죠. 그래서 2040 알파 자유적금과 관련해서는 기출됐지만 요거는 계좌당이 아니라 1인당 그렇습니다. 매분기 5천만 원 이내 저축 한도 이렇게 잡으시고요. 가입 대상은 2040 알파 정기예금이랑 같고요. 다음 우체국 스마트 퍼즐 적금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좀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스마트폰 전용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목표 금액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최저 100만 원에서 목표 금액은 목표 한도 내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 그게 한 분기에 300만 원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1.2%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까 그 금리 이제 그 관련해서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면 둘 다 각각 0.1% 줬었고요. 그다음 목표 금액 달성 이게 가장 크죠. 0.5%. 만약에 자동 이체를 하면 0.2%, 그다음 퍼즐 완성을 하면 0.3% 해가지고 총 1.2%의 우대율 해서 이건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과 관련해서는 새출발 희망이냐, 새출발 행복이냐 그렇게 구분하셔가지고 가입 조건에 해당하면 0.2, 자동 이체하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체국 다드림 적금, 우체국 2포인트 적금, 우체국 아이러브 적금과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다. 그래서 저축 한도는 이거는 1인당이 아니라 한 계좌당 50만 원, 51만 원, 50만 원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이제 우대율은 여러분들이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외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 되고 각각의 특징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우체국 다드림 적금 같은 경우는 장기, 그 다음에 우수 고객들을 갖다 더 우대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우체국 이용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용 거래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우대해 주는 게 바로 우체국 다드림입니다. 그래서 많이 넣어라. 그래야 우리 다 죽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2포인트는 자, 우리 그 짜투리가 아니고 뭐죠? 포인트를 갖다가 지급을 한다 그랬죠. 체크카드 포인트를 갖다 적금에다가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것도 뭐 짜투리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들어올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이자를 갖다가 줌으로써 실질적인 비과세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단지 포인트는 아까 우리 어땠습니까? 최대 10,000포인트까지, 저축 한도는 한 계좌당 월 50만 원인데 포인트 10,000포인트까지 해서 51만 원 이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포인트 저축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는 없네요. 아까 1,000원부터 3,000원, 3,000원부터 5,000원, 그 다음에 5,000원부터 만원에서 0.1, 0.2, 0.3의 포인트 약정을 통해서 우대율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포인트 저축 서비스나 포인트 이자 서비스, 포인트 저축 알림 서비스, 상품 간편 추천 서비스에서 이게 카카오톡과 연계해가지고 나의 추천 번호를 뿌릴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0.1%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온라인 전용 상품이다. 다음 마지막으로 아이러브 적금과 관련해가지고 아까 아이는 우체국에서 보는 아이는 만 19세 미만이다. 역시 계좌당 50만 원 이내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족의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서 우대율을 제공한다라고 해가지고 최고 1.0% 해가지고 가족 우대, 단체 우대, 자동 이체, 재해치, 특히 이제 재해치 우대 그거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눔 우대 해가지고 특히 이 부분 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는 특히 좀 우대율을 적용을 한다. 0.4%. 그래서 우리 그 아이러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주니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하는 서비스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 재치 그 서비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짜투리 해가지고 1,000원 그 만원 미만의 그 단위 1,000단위 있잖아요. 1,000원짜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원 미만의 잔액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저축하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캐릭터 통장이나 통장명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7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우체국 상품이고요. 제가 좀 기회만 있으면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강의 들으시면서 좀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조금 배달 서비스 해가지고 아까 경조금 배달 서비스는 어떤 방법이든 다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 방법 정도 확인하시고요. 특히 이제 그거 보시면 그 3번 보세요. 자,
예약 송금이 가능하다. 근데 예약 송금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접수일로부터 2영업 이후에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약을 갖다가 하루 전날 예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접수일부터 2영업 이후에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거 고객이 신청한 경조금 배달은 5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취인 주소로 이길 특급으로 한다는 거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경조금 배달 서비스 아까도 기출 받지만, 이전 수업에도 기출 받지만 우체국 방문, 인터넷 뱅킹, 폰 뱅킹 어떤 방법이나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체국 체크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추진 근거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안 보셔도 되고, 자, 발급 대상 볼게요. 개인은 만 14세 이상. 근데 하이브리드 상품, 요거는 신용 공여 기능이 얼마까지 있다 했습니까? 30만 원까지 있다 그랬죠. 요 부분은 14세가 아니고 18세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세 이상. 그래서 뭐 학생증 체크카드, 복지 체크카드와 연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뭐 대학생분들 보면 학생증에 체크카드 기능이 그렇게 이렇게 결합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처럼 뭐 우정사업본부 직원으로서 복지 포인트 부여 대상이 된다면 역시 복지 체크카드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 체크카드 가능합니다. 자, 특히 이제 신규 발급 신청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개인은요, 원칙적으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고 창구 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 14세 이상 18세 미만 같은 경우는 최초 발급할 때 우체국에서만 가능하고요.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원칙적으로 자, 인터넷, 우체국 다 가능하고, 자, 개인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인터넷이나 창구 접수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는 14세에서 18세 이 부분은 창구 접수만 가능하고요. 법인 역시 창구 접수만 가능하다는 거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체국 체크카드 기능 해가지고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현금카드 기능이잖아요. 체크카드, 현금카드, 복지카드, 뭐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 뭐 가족카드 등등등등 있다 해가지고 원래 그 밑에 표를 갖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 보면 막연하죠. 근데 저기 보시면 스타트하고 알뜰 주유는 지난번에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험할 때는 개인형 카드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4개를 딱 시작을 했거든요. 4개를 가지고 비교를 딱 시작을 했는데 뭐 지난번에 알뜰 주유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어요. 알뜰 주유 카드 같은 경우에 주유 쪽에는 여러분들 혜택이 있지만은 후불 교통카드는 기능이 없었거든요. 자, 주유 운전하시는 분이 뭐 교통카드 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기억을 했더니 시험 문제 맞추는 데는 지장은 없었는데, 어쨌든 요거는 그 상품 내용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앞에 요 표랑 여러분 비교해서 어떤 기능이 있다 이런 게 좀 가볍게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328페이지 보시면 개인형 카드는 동종의 상품은 중복하여 발급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예시 한번 보세요. 영리한 체크카드, 영리한 복지 체크카드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이런 카드를 2개 이상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발급받을 수는 없다. 중복해서 발급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카드 번호 관련해 가지고 자, 우리 몇 자리라고 돼 있어요? 16자리인데 그 앞에 6자리만 잘 보면 돼요. 첫 번째 4자리가 바로 상품 구분 번호고요. 그다음 2자리가 저기 금융기관 번호입니다. 그래서 6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빈 코드라 그런다라는 거. 그래서 요 6자리 상품 구분 번호와 금융기관 번호 2자리를 합쳐서 그렇고, 체크카드니까 당연히 연회비는 없겠죠.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연회비 없고요. 그럼 카드 사용한도 요건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카드 개인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법인이 할 때, 그래서 개인은 일이나 월이나 다 5천만 원이에요. 1 5천만 원, 월 5천만 원 보시고, 그다음 법인은 1억, 그 다음에 월 3억 이렇게 보십시오. 요거는 체크카드입니다. 체크카드의 사용한도는 개인은 1, 5천, 월 5천, 다음 법인은 1, 1억, 하루에 1억, 그 다음에 월 3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M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보시면 SM 이용 수수료, 이건 회원이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0원, 그러니까 문자 전송 서비스 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300원인데 5만 원 이상 결제할 때는 무료다. 그래서 체크카드 가지고 많이 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많이 쓰면 그 이용 수수료가 그 금융기관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카드 많이 쓰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해서 개인은요 인당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인당, 요거는 카드당. 그러니까 법인은 여러분들 카드가 엄청 많잖아요. 뭐 직급별로 나눠줄 수 있고 부서별로 나눠줄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자, 이거는 뭡니까? 카드 개수당. 그러니까 이렇게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카드당 법인은 부과된다. 그렇지만 개인은요. 그래서 제가 같은 종류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여러 장 카드를 갖다가 같은 카드 회사에서 발급한 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카드 매수에 상관없이 개인에게 수수료가 그렇게 부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수수료 면제,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우수 고객들 있죠. 뭐 이용 실적이 많거나 뭐 신용 등급이 높거나 아니면은 뭐 이용 명세서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우편이 아니라 이메일 같은 거 이런 걸로 수령하는 분들은 그 우체국에서도 비용 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갖다가 수수료 면제라는 그런 혜택으로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출금, 문자 서비스, 이용 명세서 등등을 이용 이메일로 신청한 회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효력 발생과 상실인데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자, 우리 창구에서 교부받으면요, 그쵸? 그냥 따로 등록할 필요 없어요. 그쪽에서 등록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냥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뭐 우편으로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차이만 보시면 됩니다. 효력 발생 보시면 회원이 우체국 체크카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서 카드 발급을 요청하면 우체국에서는 이를 심사해서 금융 단말기에 등록하고 카드를 어떻게 합니까? 교부.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 개인이 별도의 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위탁 업체를 통해서 나중에 후발급하는 경우라면 우리가 뭘 해라? 사용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두 가지만 좀 비교를 하시고요. 또 말 빠르다 그러시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비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자, 효력 상실 있죠. 효력 상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게, 카드에 보시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으면 별도의 여러분들 뭐 통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딱 기간이 딱 끝나면 24시간 딱 되는 순간 뭡니까? 카드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기간 만료로서 효력은 상실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카드가 홍길동 씨 거예요. 근데 홍길동 씨가 사망했습니다. 근데 사망한 걸 우리 카드 회사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뭘 해야 된다? 홍길동 씨가 사망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우체국에 신고를 하고 그렇게 등록을 해야지만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아니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뭐 이렇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앞에서 공부했지만 이분들은 뭡니까? 제한 능력자로서 카드가 있다고 함부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뭐 우리 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 대해서는 뭡니까? 뭐 대리, 후견인의 대리나 동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카드를 마음대로 썼던 분도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 후견인의 선고를 받아버리면 함부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카드 사용이 제한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 우체국에서 이 사람이 선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신고한 다음에 등록을 해야지만 그 효력이 상실된다.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이 소멸됐다, 즉 그럼 해산되었다. 그럴 때는 법인도 마찬가지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효기간 있잖아요.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유효기간은 어떻다고요? 기간 만료로서 효력이 상실하지 별도의 신고 등록 절차는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그 신용카드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봐야 될 게 체크카드 상품 및 서비스인데, 자, 이 부분이 참말로 머리가 아픈 부분이죠. 그래서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 그때 그 부가 서비스 관련해서 막 구체적인 그 혜택들 있죠. 그거 제외하고 각각의 특징들 위주로 여러분 정리를, 아까 우리 우체국 상품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다음에 좀 뭐 비교 정리를 하시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뭐 그렇게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끝나면, 체크카드 끝나면 이제 우리 고비는 다 끝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보험 상품이긴 한데, 뭐 보험 상품이야 제일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시간에 체크카드 부분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카드는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한번 하시고 그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 상품이 있잖아요. 그 이름하고 그 특징 정도만 좀 확인을 하시고 각각의 특징들 정도만 좀 잘 정리를 하시고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체크카드는 상품이 13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더 많은 것도 있는데 뭐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좀 상품 파트 이제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 계속 이제 반복을 하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만이 어쨌든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뭐 왕도 별도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문제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시는 방법을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늘 좀 더 좀 활기찬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죄송하고 다음 또 활기찬 모습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